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어제도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하락한 것 같아요. 나스닥이 거의 5% 하락했는데 시장의 이 하락이 정말 경제 공황 수준인가 할 정도로 정말 나스닥부터 S&P 500, 다우 다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걸 제가 보니까 시장이 거의 한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나스닥 지수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0년 한 8월 정도, 한 1년 반 정도로 우리가 시간이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떤 이런 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사업을 하면서 겪었었던 경험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업을 한 16년 정도 하면서 수많은 정말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요, 항상 위기와 기회가 항상 세트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항상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식 앱을 지우고 그냥 안 보고 싶다, 당분간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주식 앱을 지우기 전에 제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요, 갑자기 저의 인생 주가 차트가 생각나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 자료는 얼마 전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보여드렸었던 자료인데, 잠깐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오렌지색 그래프가 저의 인생 주가 차트거든요. 그래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한 30년 기간 동안 저의 인생 주가 차트입니다. 이 오렌지색이. 그리고 이 파란색은 저의 어떤 역량이나 내공 내지 자존감의 주가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치면 이 오렌지색이 주가라고 하면, 이 파란색은 어떤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역량 내지 어떤 기술력 내지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면서 10년에 한 번씩 이런 기회나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전환점이 10년마다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되었었던 그런 시기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뒤돌아보면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1997년부터 98년, 2007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이렇게 세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환점이 있었던 시기에 중요한 이슈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저의 꿈의 변화였어요. 제 꿈.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얘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현재의 시장 주가 변화와 저의 인생 주가 변화를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 그러니까 뭔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상승했다가 거의 지금 상승한 수익을 거의 반납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처음에 대학 입학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93학번이거든요. 마지막 학력고사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어쨌든 9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고,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놀았죠. 네, 술 먹고 놀다가 2학년이 되면서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994년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적성에 안 맞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렌지색과 파란색 차트가 다 바닥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좀 암울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됐다고 좋았던 건 정말 잠깐이었었고 되게 암울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는 그럼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게임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가 프로그래머의 꿈을 가지고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함 속에서 공부를 한 거였었죠. 제가 주위 선배들한테도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디자이너 안 하겠다 이랬을 때도 주위의 선배분들이 그거 네가 해서 되겠냐, 전산과나 소프트웨어 공학과나 이런 컴퓨터 전공한 친구들을 네가 이길 수 있겠냐, 걔네들은 4년 내내 이 공부만 한 애들인데 네가 독학 좀 깨작깨작 한다고 되겠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 비관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불안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자존감이나 주가 모두 바닥을 치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가면서 전산병으로 복무하게 된 계기가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자격증을 하나 땄거든요.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그냥 너무 제가 대학 생활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너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뭐라도 하나 좀 남겨놓자는 심정으로 이제 자격증을 딴 건데 그 자격증 덕분에 제가 전산병으로 복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병이 사실 뭐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보직이라고 하잖아요. 꽃보직. 굉장히 편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전산병으로 근무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전산병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제가 복무하면서 저는 이제 컴퓨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 그리고 제 위에 고참이 굉장히 또 컴퓨터 고수였어요. 예, 굉장히 사회에서도 만나기 힘들 정도의 완전 고수한테 제가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군 복무하는 동안 저의 역량 내지 자존감, 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는 바닥이지만 자존감, 이런 그래프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불안감만 있었는데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다. 프로그래머의 길을 한번 가볼만 하겠다. 뭐 전산과나 이런 친구들이 군대 복무하는 동안 나는 그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따라잡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9년도, 2000년에 졸업을 해서 이 시기에서 한 이 시기 정도까지는 이제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예요. 제가 2004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저의 어떤 자존감 그래프가 소폭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IT 회사에서 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점 경력을 쌓으면서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자는 아니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노력이나 열정만큼은 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나름 자긍심이 있었는데 점점 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보다 더 똑똑한데 저보다 더 열정도 있고 저보다 더 노력도 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보시면 자존감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2003년에서 2004년. 그러면서 조직 생활, 회사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확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건데, 자, 그래서 제가 1993년부터 한 2003년 까지 한 10년 동안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꼈던 게 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뭘 해야 될지 모르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도 하자.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하자. 그래서 해봤더니 처음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니까 또 이게 되네? 이런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었죠. 자,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부터 직장 생활까지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고 2004년에 창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기까지의 저의 꿈의 변화를 잠깐 보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디자인 적성이 안 맞아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취업을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꿈이 대학 교수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석사까지 마쳤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IT 쪽에서 이제 경력을 쌓았었는데 좀 생뚱맞게 화장품 회사를 런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004년에 창업을 해서 2004년부터 한 2006년까지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한 거예요. 화장품 쇼핑몰을. 그래서 화장품 쇼핑몰을 하다가 아무래도 내 브랜드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된 거죠. 화장품 브랜드를. 그러면서 제가 만든 화장품 브랜드가 2008년도에 이 일본 수출을 하게 되면서 또 회사에 한번 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큰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2007년에서 2008년 이 시기에 제가 내 브랜드를 런칭한 게 굉장히 잘한 일이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계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미주부의 주가 차트와 역량 차트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사업이 잘 됐어요. 굉장히 어떤 자신감도 막 뿜뿜 넘쳤었고 오만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2010년까지.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주가 폭락을 맞게 되는데 그때가 2012년도에 이제 홈쇼핑을 하던 시기였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잘 나가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는 내 회사의 기업 가치를 한 300억 정도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꿈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홈쇼핑을 도전했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창업했을 때 창업 자금이 4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부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홈쇼핑을 하려고 이제 한 5억 정도를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은 돈으로 홈쇼핑을 한 건데 이게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시기에는 제가 홈쇼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거의 1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쇼핑이 쫄딱 망했고 제가 대출 받은 5억도 뭐 거의 다 날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미주부 주가 차트가 하락한 것보다 저의 이 자존감 차트가 더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받은 충격보다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세상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진짜 사람들이 한강에 가는구나. 그럴 정도로 앞이 깜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겪을 더 큰 바닥이나 더 큰 하락장이 있을 것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가 저는 바닥인 줄 알고 진짜 미친 듯이 막 힘들다 막 그랬던 시기인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홈쇼핑에서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제가 이 홈쇼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재고가. 그래서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녔거든요. 국내외, 해외까지 막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 홈쇼핑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홈쇼핑 재고를 없애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회사에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홈쇼핑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개척하고 그러면서 해외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와 기회가 이제 동시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물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죠. 이 위기를 타개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미주부의 이 주가 차트와 이 내공 역량 차트가 이렇게 같이 폭락 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자, 그러면서요, 제가 이때 이제 어쨌든 홈쇼핑 때 큰 위기를 겪고 나서 회사의 자금이 좀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 시기 동안 이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이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PT를 했던,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한 3년 정도. 근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에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의 부채는 점점 늘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투자자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대표님은 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 질문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 질문이 대표님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내가 왜 대표님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깐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설적으로. 내가 왜 당신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 세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사업가로서 고민을 한 거죠. 내가 도대체 사업을 왜 시작했지? 저의 꿈은 사실 건물주였거든요. 제가 창업을, 여기 건물주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한 이유는 건물주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 앞에서 대표님은 사업을 왜 시작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들 앞에서 뭔가 멋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2004년에 시작해서 거의 2014년까지 한 10년 차가 됐는데 도대체 나는 사업을 왜 시작했지? 건물주 되려고 한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후회를 했어요. 내가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어떤 자책감과 후회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질문했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나의 가치를 키워야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회사에 투자를 하지. 내 생각이 지금 썩어 빠졌는데 뭐 건물주나 되려고 하려고 뭐 창업을 했고 뭐 돈이나 벌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갖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저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2014년에서 2015년에 했던 고민이 뭐냐면 나의 가치를 키우자. 나의 썩어 빠진 생각들을 다 뜯어 고치자, 개조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본질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자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멋진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가 폭락이 왔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2015년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수출에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이 왔어요. 그래서 저의 주가도 굉장히 폭락했었고 하지만 저의 어떤
어떤 내공이나 자존감 지수는 주가 폭락보다는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가 폭락보다는 자존감 지수가 더 많이 하락했다면 두 번째는 조금 제가 좀 강해진 거죠. 좀 단련이 된 거죠. 그래서 주가 폭락보다는 조금 덜했다.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자, 이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2015년에 나는 굉장히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다른 이슈로 내 사업에 타격이 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자, 그래서 회사도 점점 힘들어지고 제 마음도 힘들어지고 제가 요 시기 2015년 이 시기까지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 한 10년이 된 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거의 5년 전으로 돌아간 이 수준인 거잖아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회사를.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다 보니까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직서 쓰고 회사를 옮기면 되는데 저는 제가 회사 대표지만 제가 옮기고 싶었거든요, 회사를. 그런데 옮기질 못하잖아요. 빚도 엄청나게 많고 제가 이 회사를 접으면 저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타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두 번째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자,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드디어 한 3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 유치가 성공하면서 미주부의 주가 차트와 저의 어떤 내공 역량 차트도 같이 급상승 이제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좋았어요. 잠깐 좋았다가 다음에 또 더 큰 이제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사드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예,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갔었고 제가 투자 유치를 받고 나서 뭔가 이제 좀 더 공격적인 그동안 못 해봤었던 어떤 공격적인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 시기에 미국 CVS에 입점을 했거든요. 예, 한 1,400개 매장 정도에 입점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회사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홈쇼핑을 또 도전을 했었어요. 이때 너무 아쉬웠던 거죠. 이때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나는 홈쇼핑으로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뭐 2번 한 게 아니라 한 대여섯 번 했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다 잘 안 됐죠. 그러면서 투자 받은 돈도 다 까먹고 부족한 돈은 또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제가 부채가 한 30억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에 한 400만 원 정도 갖고 창업한 정도의 그릇인데 부채가 30억이니까 얼마나 제가 죽을 것 같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막 밤마다 잠도 못 잤고요. 뭐 하여튼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요. 제가 직원들 월급은 그래도 안 끊기게 하려고 계속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1년은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으로 내리꽂고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세 번째 바닥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뭐 한 3, 4년쯤 됐을 때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잘했어. 야, 훈아, 잘했어. 뭐 한 13, 14년 동안 좋은 경험 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후회는 없어. 지금 회사가 당장 파산을 한다고 해도 네가 너를 뒤돌아봤을 때 아, 이때 이걸 좀 더 해볼 걸 이런 게 있었어? 없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그러니까 된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죽을 똥 쌀 정도로 노력을 하면서 회사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자, 이 주가는 실제 상장 주가가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속의 주가입니다. 제 회사는 참고로 상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깨달은 제가 인생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였냐면 첫 번째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포기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다음 골목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머릿속에 새기면서 끝까지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포기하면 그 다음 골목에 성공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후회했던 거. 사업을 하면서 후회했던 게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뭐 하면 돈이 될까? 뭐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쫓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쫓으니까 돈이 오지 않더라. 그래서 돈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를 사업을 한 지 한 6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깨달았고 빨리 알았다면 누군가 저한테 이런 걸 좀 알려줬다면 제가 좀 더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 2018년 사이에 이제 회사를 이제 상장사와 인수합병하면서 다시 이렇게 주가 차트도 올라갔고 예, 모든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만의 어떤 마케팅 파워를 갖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의 꿈이 구독자 10만을 만들어서 제가 하는 이 회사의 화장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어떤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미주부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주부 채널이 제가 유튜브를 4번째 도전한 거거든요. 이 미주부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3번을 도전했었다가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았었고 4번째 도전 만에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우리가 한 번 도전했을 때 잘 되면은 해피하겠지만 한 번에 도전해서 성공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됐든 이 주식 투자가 됐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그 위기를 잘 대처해야 우리한테 기회도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업을 16년 동안 하면서 이 깨달았던 6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뭐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라도 해보면요, 이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었던, 내가 전혀 몰랐었던 새로운 길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내가 생각했었던 정답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뭐라도 한번 해보면, 해봤더니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라는 걸 깨달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될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해보니까 또 되네?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꿈의 크기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고 되게 꿈도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저의 꿈의 크기가 조금씩 커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3번째 깨달았던 게 결국은 나의 가치를 키워야 된다. 내가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나의 가치를 키워야 된다. 자, 그러려면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이 why,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려는 바로 다음 골목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성공이 있더라. 이건 제 경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했어야겠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돈을 쫓으니 돈이 오지 않더라. 돈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하늘색, 노란색을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봤어요. 빨간색,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why? 그 다음에 하늘색,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된다. 이게 how잖아요. how. 그 다음에 돈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what이거든요. 그래서 why, how, what 이 순서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런 생각 방식이 이 골든 서클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 골든 서클 이론에 대한 걸 몰랐는데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 how, what의 순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what부터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y.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집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이제 what을 생각하는 거죠. 아, 나 돈 벌고 싶은데 뭐 할까? 뭐 치킨이나 팔까? 이제 이게 what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how, 어떻게 팔까? 뭐 재료값도 좀 아끼고 마진도 좀 많이 남겨야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 이게 이제 how가 되는 거고, why는 이제 왜 하냐에 대한 질문은 뭘 왜 하긴 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생각법이고, 이 반대로 생각한다고 해보면요. 이제 치킨집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why? 너는 왜 치킨집을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동네에는 정말 괜찮은 치킨집이 없는 것 같아. 기름에 튀긴 거는 몸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나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하지만 맛있는 그런 몸에 좋은 그런 치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how? 이 why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튀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튀긴 것만큼 맛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how가 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목적과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돈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더라. 자, 이런 식의 생각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법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법이 이렇게 다르더라. 근데 저는 그걸 몰랐고 사업을 해보면서 한 1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아서 그게 후회가 됐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가? 자, 이 why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뭘 왜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주식을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세상을 이롭게 할 기업에 투자해서 뭐 비전과 성과와 이익을 그 기업과 함께 공유하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도 더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나도 사회에 좀 뭐 공헌을 하겠다. 뭐 이런
좀 거창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해서 힘들고 주식창 끌 거야. 나는 주식을 하지 말았었어야 됐어. 역시 주식은 도박이었어. 투기였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했는지, 내가 만약에 개별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그 종목에 왜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테슬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테슬라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었나요? 2달, 3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난리법석인 거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2-3달 만에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에 왜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처음에 그 기업에 투자한 그 이유와 지금 현재 그 기업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냥 시장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떠나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을 우리가 투기로 할 수도 있고 베팅으로 할 수도 있고 트레이딩으로 할 수도 있고 투자라는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맨 아래에 있는 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게 투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거거든요.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남이 하는 말만 듣고 나는 아무런 어떤 투자 기준을 생각이 없이 그냥 투자를 한 건 아닌지, 혹시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한 건 아닌지, 또는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돈을 거는 행위를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지금 하락하고 혼란스러워서 지금 멘탈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겪는 여러분들이 투자 내공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도 결국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업을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주주가 돼서 함께 동반자로 가는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공부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워렌 버핏처럼 주식 시장에서 한 80년 정도 있던 분들도 이런 시장의 하락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가 겪었었던 수많은 위기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일 것이고요. 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어떤 경험치를 얻으면서 캐릭터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치를 얻으면서 우리의 또는 여러분의 레벨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